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편의 컨트롤 리그에 이어서 모션 빌더의 커스텀 리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게임 같은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시에 최적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리깅은 3ds max나 마야에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을 클립별로 익스포트해서 FBX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게임 같은 콘텐츠는 모션 빌더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얼타임 엔진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결국 FBX로 저장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존의 리깅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프로젝트에서 활용하려면 DCC 툴에서는 항상 다시 리깅하고 세팅하고 애니메이션까지 하는 수정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인데요. 하지만 FBX를 제대로 사용하면은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FBX 파일을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리깅을 했던지 간에 그 FBX를 모션 빌드에 불러오면은 작업 환경이나 프로젝트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수정이나 작업을 계속 재활용하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계속 바뀌어도 계속해서 FBX 파일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애니메이터로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FBX를 자신의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애니메이팅 할 수 있게 되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쌓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번 편에서 모션 빌더의 컨트롤 리그를 활용하는 것이 베이크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그 의미만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기존에 베이크되어서 모든 프레임에 적용된 키를 편집한다거나 해서 기존의 키를 직접 수정하는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키 위에 추가로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그를 생성해서 모션을 만들기 때문에 이전에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베이크가 되어 있어도 상관없이 언제든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 편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션 빌더의 커스텀 리깅 시스템은 게임 같은 콘텐츠에서 최적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캐릭터의 망토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BX로 불러온 지금 이 캐릭터의 망토는 그냥 기본적인 뼈대로 간단히 스캐닝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보다 효율적인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추가 리깅을 하기도 하죠. 특히 이런 망토 같은 형태에서 효율적인 리깅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플라인 IK인데요. 모션 빌더도 당연히 스플라인 IK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어렵지 않지만 보시는 분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미 작업된 씬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일은 스플라인 IK 핸들을 망토에 적용한 씬이고요. 한번 움직여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망토를 IK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계층 구조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FK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인데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FK로 애니메이션도 가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IK와 FK를 오가면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게 리깅한 것이고요. 물론 무브뿐 아니라 로테이션도 됩니다. 특정 축에 제약을 줘서 효과적인 애니메이션을 위한 세팅을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리깅에 해당되는 모든 설정들이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른 형태의 캐릭터도 보시겠는데요. 몬스터 계열 용이죠. 이 용도 보시면은 비슷한 형태의 리깅을 꼬리에 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스플라인 IK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트위스트본이 적용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몸 전체를 움직여도 이 IK 핸들러들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는 그냥 FK인데요. IK를 세팅해서 작업하는 것도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날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날개도 보시면은 원본 FBX는 기본적인 FK 뼈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모션 빌더에서 추가로 IK 컨트롤러를 추가했습니다. 지금은 추가한 것을 보시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IK 컨트롤러 하나를 통해서 날개의 여러 뼈대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끝쪽의 뼈대와 안쪽의 뼈대가 움직여지는 정도의 영향값도 다르게 세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K 컨트롤러 하나로 날개가 유기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세팅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모션 빌더에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커스텀 리깅이 가능하고요.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캐릭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캐릭터도 이렇게 FK로 애니메이션 할 수 있으면서 스플라인 IK 핸들러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노드 구조를 보시면 꽤 복잡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기본적인 구조만 있었던 FBX와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많이 복잡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층 구조가 복잡해지면은 드로우콜 퍼포먼스 때문에 리얼타임 엔진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고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깅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편하고 정교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게임 회사에서 리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3ds Max 그리고 마야, 라거나 그런 DCC 툴에서 리깅을 하면은 당연히 뼈대에 관여되어 있는 노드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리얼타임 엔진에까지 이어져서 실제 컨텐츠의 퍼포먼스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타임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DCC 툴에서는 기본 뼈대로 스캐닝 등 기본 세팅을 하고요. 익스포트된 FBX 파일을 모션 빌더에서 리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리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최적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모션 빌더에서 세팅한 리깅으로 애니메이션 작업 혹은 수정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베이커를 하게 되면은 모션 작업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모션 빌더의 리깅과 관련한 노드 구조는 모두 초기화됩니다. 이것이 포인트인데요. 이 캐릭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대로 망토에 스플라인 IK 핸들도 적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간단히 망토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크를 하고요. FBX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한 FBX를 엔진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리얼타임 엔진에서 이 FBX의 구조를 보시면은 먼저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스플라인 IK 핸들로 애니메이션한 모션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이어러키를 보시면은 노드 구조가 아까 봤던 스플라인 IK 핸들을 적용한 노드는 다 사라지고 기본 노드만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DCC 툴에서 게임 엔진으로 다이렉트로 FBX 파일을 보내게 되면은 뼈대 구조가 그대로 게임 엔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중간에 모션 빌더를 활용해서 드로우컬에 부담되는 리깅은 모션 빌더에서 활용하고 애니메이션 수정 등을 하고 모션 빌더에서 리얼타임 엔진으로 보내면 모션 빌더의 리깅 구조는 초기화되고요. 리얼타임 엔진에서는 기본 뼈대 구조만 남아서 최적화된 FBX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게임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에서 DCC 툴에서는 스캐닝만 하고 리깅과 애니메이션을 모션 빌더에서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3ds Max 바이패드에서 애니메이션 하는 것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고요. 대신에 한번 FBX로 내보낸 이후에 애니메이션과 종합적인 관리는 모션 빌더에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션 빌더의 역할을 DCC 툴에서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최적화를 제대로 하려면은 DCC 툴에서는 추가적인 개발을 해야 하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션 빌더를 활용하면은 애니메이터들이 어렵지 않게 이런 최적화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편은 최적화 측면에서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의미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동안 관리적인 측면, 최적화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면은 다음 편에서는 게임 개발에 있어서 키 애니메이션 작업 차원에서도 모션 빌더가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